요약집 123페이지 좀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뭐가 나오죠? 사전 결정. 여기에다가 이러한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 건축 행위가 가능한지 등등 여부를 미리 결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결정, 사전에 허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결정이 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 결정 나면은 빨리 건축 허가 신청해라. 요 기간 내에 해야 된다. 안 하면은 이 결정 사라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신청해라. 몇 년 내에? 몇 년 내에? 2년 내에 해라. 2년 내에 하지 않으면은 사전 결정의 효력은 날아간다. 그 말이죠. 사전 결정은 말 그대로 허가 신청이니까 당연히 얘는 허가 대상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신고 대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허가 대상만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건축물 들어오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차 막히는 것은 뻔하다. 그러니까 심의 거칠 때 동시에 환경 영향 관련된 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요. 그 관련된 사람과 협의합니다. 환경이니까 환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환경부 장관 등등과 협의해라. 국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예. 그리고 이렇게 사전 결정이 나면 요 네 가지는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게 뭐죠? 개, 농, 산, 요거죠. 개발행위, 농지 전용, 산지 전용, 하천 전용이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외우지 마세요. 요거 외에 다른 것들이 등장하면 그냥 틀렸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여튼 인허가 의제가 나오면 항상 따라가는 내용. 인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에 관련된 행정기관장과 협의해라. 행정기관장은 요 기간 내에는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라. 얼마 내에? 15일. 건축법은 전부 똑같습니다. 며칠? 15일. 국토법 20일. 개발법 20일. 정비법 30일. 건축법 15일. 주택법은 다음 시간에 아시겠죠?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파. 이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거기 123페이지에 거기 잘 나와 있다. 뭐 간략하게 이렇게 중요한 것만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허가를 누가 해주느냐? 누가 하냐? 첫 번째 허가권자. 자, 원칙이 누구냐? 원칙은 누구요?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형 건축물은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누가 하는 건데, 원래는 구청장이 하는 건데, 그죠? 특광이니까 특광이 하든지 구청장 하든지 요거죠, 그죠? 하든지 어떤 건축물? 대형 건축물이라고 제가 임의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대형 건축물 요건이 뭐냐? 첫 번째, 몇 층이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현재는 21층이 아니에요. 10만이 안 되지만 30%, 즉 10분의 3 이상 증축했는데, 증축한 결론이 이렇게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나온다 할지라도 똑같이 특광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뭐는 제외하고 창고는 제외한다. 또 공장을 먼저 합시다. 분위기가 공장이 큰 거니까. 자, 여기 공장은 제외하고 또 창고도 제외한다. 물론 뒤에 뭐 심의 거친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아직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창고 공장은 무조건 21층이 넘든 말든 10만이 넘든 말든 누가 한다? 무조건 구청장이 한다. 자, 이것이 이제 허가권자라면, 특히 여기서요, 시장 군수는 100% 본인이 무조건 다 허가한다.
무조건. 광명시장은 100% 광명시 안에 있는 건축물은 누가 한다고요? 광명시장이 한다 그 얘기죠. 다만 광명시장이 하긴 하는데 도지사의 뭐요? 승인을 받고 허가하냐, 승인을 받지 않고 하냐, 그 차이가 떨어지죠. 그러면 승인 받고 하라. 첫 번째 뭡니까? 이게 바로 대형 건축물입니다. 대형 건축물. 그러니까 구에 있는 건축물을 특광이 해당하는 건축물.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아시겠죠? 요거 모양 이렇게 요거죠. 이때 공장 창고는 승인받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있다면은 뭐겠습니까? 자연환경을 또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층? 3층 이상이거나 또는 둘째 하나예요. 3층이 안 되네? 그러면 연면적으로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에 건축물이다. 뭐라고요?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 숙박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져 우리가 대한민국 주부가 가장 민감한 주거 환경하고 교육 환경은 층수나 면적 제한 규정 없이 무조건 크든 작든 요거 두 가지만 위락하고 숙박이다. 그래서 앞으로요 주거 교육 나오면 무조건 위락 숙박 아시겠죠? 또 위락 숙박하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위락 숙박이 이렇게 뭐 층수나 면적 규정을 이렇게 막 제시해버리면은 자수고, 위락 숙박이 그냥 층수나 면적 규정 없이 그냥 서술적으로 등장하면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주거하고 교육.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주교 위숙. 왜 안 따라해요? 재미없어요? 언제는 재밌었냐, 이씨. 그래. 주교 위숙. 주교 위숙. 자수 3011 위숙. 시작. 자수 3011 위숙. 한 번 더 시작. 자수 3011 위숙. 탈북자가 몰래 들어와서 자수하면 3천만 원의 정신금을 준다. 몇 번으로 전화하냐? 011 땡땡. 아시겠죠? 그 탈북자 이름이 바로 따라합시다. 위숙. 아시겠죠? 위숙. 성은 위씨요, 이름은 숙이요. 위숙. 그런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요거 빠지면 안 돼요. 얘하고는요, 반드시 여기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지정하고 공고한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요 말이 빠지면 무조건 틀려. 요 내용 124페이지 있어요. 그 위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한 그 지역 안이 아니면은 승인 안 받아요. 대형 건축물 얘는 무조건 관계없이 승인 받지만 2번, 3번은 아무리 요 내용이 포함돼도 요 말이 빠지면 틀린 겁니다. 여기는 자수 3,001 위석인데 도지사가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장이 그냥 허가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는요, 시구리면은 한마디로 도인데도 경기도인데 경기도가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이렇게 넓은 경기도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이런 건축물을 다 승인받으면은 경기시사 머리 터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할 테니까 그 안에서 건물을 허가할 때 그때만 나한테 와서 승인받아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요 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하나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책 보시면은 124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4번 나옵니다. 자, 심의 거쳐서, 건축이 심의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1번이 뭐냐? 위락 숙박한 뭡니까? 무조건 층수리 면적 아무 말 없죠, 그죠?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교 위숙이든 위숙 주교 등 간에, 아시겠죠? 위락 시설, 숙박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어디 환경에, 여기다 모텔 들어오면, 아시겠죠? 여기다가 나이트클럽 들어오면, 근처에 아파트 단지예요, 옆에 초등학교 있어요, 이럴 때는
합법적일 때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주교, 위숙, 주교. 아시겠죠? 주교, 위숙입니다. 자수 아니에요, 요거. 자수 아니고 주교, 위숙. 요거. 하나 더 있어요. 2번 방제지구예요. 자연재해 위험지구예요. 아시겠죠? 여기도 같이 봐주시고요. 자, 같이 문제 풀면서 합시다. 내용만 하는 것보다도. 자, 문제 풀면서. 자, 같이 봐요. 1번. 사전결정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전결정 신청은 허가권자인 특시특도 시군구에게 하여야 한다. 그렇죠. 허가권자니까요. 허가대상이니까요. 2번.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맨 끝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있다. 그 다음에 3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고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하지 아니하면은 효력이 상실된다. 4번. 사전결정의 통지로서 하천법상 하천점령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계농산하 맞죠?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며 요청받은 행정기관장은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맞죠? 5번.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사도법상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아니죠? 계농산하 4개만 해당하지 않죠? 틀렸습니다. 하나 더. 2번.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1번 A도 B시에서 저를 봐요. 이럴 때 시험장 가서 할 때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경기도 광명시에서 30층의 건축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죠? 요거는 뭡니까? 바로 아무리 대형 건축물일지라도 일단은 저를 보세요. 시 안에서 여기 광명시 안에서 경기도 광명시에서 대형 건축물이건 뭐든 간에 무조건 누가 허가한다? 누가 허가한다? 광명시장이 한다 그랬잖아요. 다만 사전 승인을 받냐 안 받냐 얘기잖아요. 근데 보니까 끝에 A 도지사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B 시죠, 그죠? 그러니까 B 시장에게 해맞죠. 그죠? A도 아니죠. B 시장이 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2번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끝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국장과 협의회는 아니죠. 환경부 장관 등등 환경이라는 글자 들어가는 전문가들과 장관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국장이 아닙니다. 틀렸고요. 3번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3번. 이거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드는 건데 이건 틀리게 하는 지문이 아니에요. 4번 사전결정을 받는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등에 대하여 공고합니까? 저를 보세요. 이거는 사전결정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A야. 허가권자가 만약에 B야. 그럼 둘만의 관계죠. 그죠? A 신청했어? B가 결정해줄게? 그러면 걔한테만 주면 되는 겁니다. 공고라는 얘기는 만인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공고는 아니다. 그 당사자에게, 그죠? 신청한 너에게만, A와 B니까 A 너에게만 통지하는 겁니다. 공고 아니고요. 5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고 2년 이내에 착공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2년 연도만 딸랑 외웠다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내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낸 건데 2년 이내에 허가 신청하는 것이지 착공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허가 신청을 해야 되며 이 기간 내에 또 틀렸죠?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상실된다까지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면 3번 건축 허가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또는 대수선할 때에 원칙적으로 특시, 특도,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고요. 2번 25층의 21층 이상이죠. 한마디로 대형 건축물입니다. 특별시에서 건축할 경우에는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맞죠?
딴 데 가면 예 그럽니다. 맞죠? 그래야 오고 가는 맛이 있지. 대답 안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하여튼 맞습니다. 근데 뒤에 그 봐요. 시에서, 광명시에서, 시에서 건축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 아니죠. 그냥 뭡니까? 그냥 시에서는 그냥 시장 허가야, 허가. 다만 사전 승인을 도한테 받는다 그 말 나와야 되죠. 그죠? 이때는 뭡니까? 시에서 건축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든지 아니면은 도지사로 쓰면 도지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든지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죠? 예. 틀렸고요. 하여튼요, 건축법상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도 안에 있는 시장 군수니까. 특시, 특도, 시군구, 시군구. 아시겠죠? 특시, 특도, 시군구니까요. 한번, 연면적 합계가 15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대형 건축물이죠. 원칙은 누굽니까? 특별시장이든 광역시장이지만 이거는 공장 창고는 아니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4번.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고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저를 보세요. 이래 보시면 돼요. 사전결정도 건축허가 신청 2년입니다. 심의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건축허가 신청 무조건 몇 년? 2년이냐. 아시겠죠? 똑같아요. 그래도 책에 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어디 붙었나? 이거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내가 요약집에 맨 뒤에 내가 뒤에다가 안 놨나? 써보자. 건축위원회. 뒤 없으면 앞, 어디 있어요? 아, 그 앞에 있어요? 126쪽에? 아, 뒤에 내렸네. 예, 맞네요. 126페이지에 가로 8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하여튼 간에, 건축 허가 신청은 일단은 똑같이 사전결정도 2년 이내에, 심의도 2년 이내에.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또 보겠습니다. 3번. 3번에 5번.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저를 보세요. 의무적 취소가 딱 3개, 크게 3개. 미착수 2년, 공장 3년. 그죠? 미착수 2년, 공장 3년. 물론 신고는 1년이에요. 신고는 1년, 허가는 미착수 2년, 공장 3년. 1, 2, 3.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사 착수했으나 완공이 불능. 세 번째, 요거요. 경공매 6개월. 3가지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신고 1년, 미착수 2년, 공장 3년 이렇게 1, 2, 3 연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연장 1년 있어요. 1년. 아시겠죠? 연장 1년 있다는 것까지. 자, 4번. 시행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뭐냐? 여기 있는 거죠. 1번, 연면적 10분의 3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까지 맞아야 되는 공장 아니죠. 공장 창고 아니죠. 2번도 창고 아니죠. 3번,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뭐라고요? 900 아니죠. 1층 이상이 됩니다. 그죠? 또는 3층 이상이죠. 900도 아니고 2층도 아닌 위락은 맞지만 연면적과 층수가 틀렸죠.
4번 주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일반 음식점. 주거, 위숙. 위락하고 숙박만이죠.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은 어디 속합니까? 여기는 아니죠. 여기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여기 주거 위숙은 없죠. 틀렸고요. 5번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 자수 위에 거 여기 위에 거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인 숙박 맞죠? 요거 수질 1000 이상 숙박.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넘깁니다. 자, 5번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요건 여러분들 일단 어디 있냐면 똑같이 요약집 126페이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보시면 가로 9번 보시면 대지에 소유권 확보 나오는데, 건물 지으려면 땅 사라 그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막 건물을 여러 개 짓고 막 이럴 때는 소유권 이전시키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외 주택법처럼 사용권을 미리 확보해서 이전 완벽하게 끝나기 전에 일찌감치 먼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택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다 소유권을 확보하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은 사용권이 나오면 안 돼. 무조건 뭡니까? 소유권 확보입니다. 니은은 뭐냐? 이제 공유, 뭐 건축물이건 토지든 간에 이렇게 공유, 여러 명이 공유로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에 공유자 수, 아시겠죠? 공유자 수 최소 80% 이상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있습니다.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도, 아시겠죠? 얼마라고요? 80% 이상. 만약에 공유자 수가 이런 거 드문데 그래도 있으니까 나온 겁니다. 드물지만 하나의 건축물에 만약에 10명이다. 10명이 공유자다. 그러면은 몇 명 이상? 최소 8명 이상. 근데 8명 이상도 총 면적의 몇 프로? 80%인데 면적이 똑같으면 관계없는데 누구 특정 한두 명이 면적이 많고 남은 조금씩 있어. 그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80%, 면적도 80%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매도 청구는 1번 정도만, 1번, 그죠? 무조건 시가 3개월. 그러니까 매도 청구 시에는 주택법이든 건축법이든 무선법이든 간에 다 똑같아. 무조건 뭐라고요? 시가. 왜? 시가를 해도 안 나가니까. 너 얼마나 5억인데 5억 준다니까? 공시지가 아니야. 감정가 아니야. 5억 줄게. 근데 알다시피 똑같은 입장이에요. 나도 그래. 지금 알바끼까지는 안 갈지라도 이것도 내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하나의 어떤 로또인데, 야, 옆집도 5억이 팔거든? 명색이 나 여기 한 번 맞을까 말까 하는 행운인데 나 그 돈 받고 못 나가지. 20억 내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초창기엔 통했죠, 그죠? 통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 하도 이것 때문에 막 사업이 지연되면 또 사회적 비용도 많이 나가니까 막 법원 소송 걸어가지고 해가지고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원 판결은 너무 과도하게 측정돼서 주는 건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한 배 내지는 1.5배, 그러니까 5억이면 거의 한 10억에서 많게는 10한 5억 하여튼 대략 하여튼 간에 좀 더 받는 거까지 인정해 줍니다. 왜? 그것은 또 누구나 갈 수 없는 그만의 행운이니까. 터무니없는 거 안 된다 그래요. 없는 거 안 된다. 보통 일자 한 8억에서 10억 정도 할 겁니다. 한 배 정도니까요. 그런데 요즘은요, 막 20억 달라 그러니까 그때 소송 걸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때는요, 20억, 머리가 현명한,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개발 그 사무실에 나처럼 현명한 데가 있으면은 나는 얘기합니다. 주십시오. 20억 주라고 내가 줘 그냥. 계약 주고 난 다음에 건물 지으면서 소송 걸면 돼. 부당이득, 반항, 청구소송 걸면은 결국 받아요. 그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처음부터 막 소송 걸어가 몇 년 뒤에 가지면 서로 피보는 겁니다. 요즘은 그냥 줘버리고 그냥 바로 그냥 소송 겁니다. 그냥 하면서. 자, 만약에 하다가 만약 본인이 지잖아요? 달라 지면은요, 나중에 폐쇄해버리면은요, 그때 그것도 한 몇 년 걸립니다. 그것도 막 그죠? 대부분 갈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져버리면은 결국은 변호사 비용 몇 억 나가지요. 또 상대방 그 비용까지 다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쫄딱 많은 수가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무조건 소송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는 무조건 하자 그러죠. 왜? 지든 말든 변호사 비용은 패소하든 뭐든 승소가 될 경우에 플러스 알파만 안 받으면 되는 것이지 기본 변호사 비용 받아가거든요. 그런 것들. 이런 얘기 하니까 딴 데 뭐라는지 알아요? 아이씨, 난 그런 땅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있으면 뭐 하려고? 그냥 바로 돈 받고 나가려고. 자, 5번 보겠습니다.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1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맞죠? 2번,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로 건축물의 신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95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대지의 소유권이 없어도 건축을 받을 수 있다. 아니죠? 이게 95가 아니고 얼마죠? 80 이상이라고 해도 틀렸습니다.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면적, 지분도 80이에요. 이게 빠졌잖아요. 설령. 그러니까 사람도 80%, 지분도 80%. 그러니까 지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80, 80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요, 3번하고 4번 그냥 읽어주세요. 이거는 그냥 틀리게 하는 지문이 아니고 할 수 없이 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읽어주시고요. 만약에 하나 더 한다면 1번, 2번하고 5번이 5번. 왜? 시가 3개월 요겁니다. 시가를 감정가나 공시지가로 바꿀 수가 있고 3개월을 숫자로 그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5번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라 그러면 양도 많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6번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자, 저를 보세요. 요약집은 그렇죠. 124페이지 있죠. 가로 5번에 중요한 건 몇 가지 보겠습니다. 건축 허가 등 제한인데 이 등이 뭐죠? 등이 뭐예요? 착공. 그럼 이게 왜 있느냐? 건축 허가 신청할 때, 허가 해줄 때 제한시켜야 되는데, 그때 깜빡 잊고 제한 못 시켰어요. 그러면 뭡니까? 착공할 때 하라고 말이에요. 착공할 때 하라고. 그래서, 나온 말이고요. 그럼 제한권자가 크게 두 가지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국장이 제한시킨다. 본인이 직접 제한시킨다. 뭐 때문에? 국토 관리를 위하여 제한시키고, 그리고 국장과 같은 급에 있는 주무부 장관의 뭡니까? 요청을 받아서 제한시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 장관이 직접 제한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국장한테 요청해서. 왜? 제한권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국장이기 때문이죠. 이럴 때 요청하는 경우도 딱 4가지만 정해놨습니다. 다 안 돼요. 요청하는 경우죠. 어떤 경우죠? 국, 문, 환, 경만. 국이 뭐죠? 국방과.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겠죠. 문화재 보존이죠. 문화재청장이겠죠. 그죠? 국문, 환경보존은 환경부 장관이 될 것이고, 경은 뭐요? 국민경제니까 기획재정부 되겠죠. 물론 뭐 다른 장관도 가능합니다. 하여튼간에 국문, 환경인데 간혹 시험에 교육청 그죠? 나와요. 교육부 장관. 그거는 전혀 한 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얘는요, 짱이니까, 특시, 특도, 시군거, 특광, 허가권자라면 누구든지 제일 짱이니까, 제한시켰으니까 누구라고요? 허가권자고요. 다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 중에서도요,
특광도. 특광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래에 있는 시군 구청장을 제한한다 그 말이에요. 특시 특도는 밑에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록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얘는 뭡니까? 지역 계획 또는 도시 군 계획의 필요에 의해서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제한시킨다. 이럴 때 만약에 특광도가 제한 시에는 바로 누구에게? 첫 번째 국장에게 뭐 한다고요? 즉시 보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 사유 괜찮네? 잘했어? 그러면 별 문제 없는데, 야 내가 보기엔 지나치다.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해제를 뭐합니까? 명할 수 있다. 명령 내는 겁니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참 말 표현인데, 말장난인데, 한 것도 아니고, 권고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과거에 보니까, 이게, 권고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틀린 경우가 몇 번 있었다는 것까지. 이렇게. 그럼 제한 기간은 몇 년이냐? 웬만하면 2년. 1회 1년 범위 내에 연장 가능하지만,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게. 정답도 거의 여기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6번. 건축 허가 제한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오죠. 틀린 것은 1번 국장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2번 제한기간 몇 년? 틀렸죠. 2년이네. 2년 이내고요. 1회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맞느냐? 환경보존.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장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문, 환경. 아시겠죠?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존, 그 다음에 국민경제. 요 단어예요. 여기서는 환경부 장관이 아니라 뭐라고요? 환경보존. 환경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장에게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접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4번 특광도는 지역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5번 특광도는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장에게 보고받은 국장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자, 7번 한번 풀어주시고 넘기세요. 자, 8번 하나 더 풀어봅시다. 8번 건축 허가와 그 제한 및 취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특광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요거 대형 건축물. 2번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주교, 위숙, 주교 요거죠. 그 다음에 3번 건축허가도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 1회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그랬죠. 제한사유. 4번 나왔잖아요. 교육감이 안 중요해. 뭡니까? 교육환경은 없잖아요. 국문, 환경. 환경짝에 나오긴 나와. 얘는 뭐죠? 환경은 무슨 환경이죠? 그냥 환경보존이야. 환경보존이지 교육환경은 없습니다. 틀렸고요. 4번은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4번은 기출문제 지문을 끄집어온 겁니다. 요거는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그 지문을 끄집어서 여기 보시면 기출문제 지문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러 똑같은 문제도 일부 있지만 많이는 없고 문제를 섞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문을 끄집어온 게 많습니다. 왜? 나왔던 지문들이 반복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면은 그 지문들을 많이 봄으로써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5번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고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취소해야 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건축 허가 내용이 9번, 10번인데, 자, 9번은 좀 쉽네요. 풀어주시고요. 자, 10번, 10번. 10번. 건축 허가 등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2번. 시장건설은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 계획서와 기본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3번.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 맞지만 2회가 아니고 1회 1년 보면 이것도요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하여튼 1회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요 연장할 때는요 어느 법이든 간에 다 똑같아요. 연장 무조건 이래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연장은 뭐라고요? 한 번만 1회 어떤 법은 그냥 한 차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각 법률마다 만든 자가 다르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한 차례만, 이걸 만든 국회의원은 1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 결국은요. 1회 1년 범위. 답 3번. 4번. 허가를 받으려는 자, 허가 신청서에 맨 끝에 국영으로 정하는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 제출해야 되고요. 5번.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고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또 나오네.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취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 지문은 잘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이 5문제가요. 바로 신고 대상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에요. 요거는 그냥 양이 많으니까 요약집 보면서 할게요. 요약집에. 자, 126페이지입니다. 나오죠, 그죠? 거기. 자,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신고해라.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간주해 주겠다. 그 말이죠. 첫 번째 뭡니까? 바닥면 합계가 바합이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개제, 증축, 개축, 저축입니다. 신축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도시 외적입니다. 관농자에서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3층 미만이에요. 그럼 2층까지라는 얘기죠. 200 미만이에요. 200이 안 됩니다. 3층 미만, 200 미만인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이니까 그냥 신고만 하고 해라. 단, 항상 강조잖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허가받아라. 방제지구 안에서, 붕괴위험지역 안에서는 허가받아라. 그 얘기예요. 이 말 들어가면.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에 소규모 건축물인 3층 미만, 200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는 신고하라. 왜 그럴까? 여러분 보세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특시, 특도, 시군구에 허가받아요. 대수선도 허가받는 건축입니다. 하지만은 소규모 건축물인 이 3층 미만, 200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만큼만은 신고하라. 신고하라. 요거 이상은 전부 다 이제 허가받겠죠. 4번. 주요 구조부에 해체가 없는 등 내기, 바보, 지주 그대로 있고 다음에 대수선인데요. 저를 보세요. 총 9가지에서 1, 2, 3, 4, 5, 6, 6번까지입니다. 7, 8, 9 빼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저를 보세요. 바로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서 3번째. 딸이 4명 있습니까? 이상하게 셋째 딸내미면 예뻐. 그죠? 3번째. 수선만. 증설 아니에요. 해체 아니야. 변경도 아니고 뭐라고요? 6개 수선. 3번째.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수선에 해당되는 것만 따지면 돼요. 하는 것.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기둥 3개. 보 3개. 지붕들 3개 이상 수선.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벽 수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수선. 아시겠죠? 이것만. 증설, 해체, 변경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틀림. 그 다음에 8, 9, 10 세 가지는 아예 해당 사항이 아님. 아시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이게 뭡니까? 이거는 바로 신축을 말한다. 이거는 그죠? 건물 지을 때 바닥면 합계 전부 합하니까 그게 연면적이잖아요. 100 이하까지는
작다고 보고 그들은 건물 지을 때 신고만 하고 해라 그 얘기죠. 높이 3m까지의 증축은 신고해라. 보통 4m까지는 한 개 층 보는 거잖아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4m는 하나의 층이니까 허가받고 요거는 안 되네? 요거는 신고하고 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표준 설계도서 그러니까 약속을 제시한 것이 국장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짓는 것이 가장 표준된 건축물이다 라고 국장이 정해놓은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들은 그냥 이미 정해놓은 거니까 요거에 따라 그대로 따라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신고만 하고 해라. 공업지역이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하필이면 가로 안에 산업유통용이다. 산업이다. 또 사업 아니다. 딱 보니까 공장 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공업지역 등에서 공장 건축물인데 2층 이하이면서 500 이하인 공장 건축물이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물건이 뭐냐? 따라해요. 오이 공장. 됐습니다. 아시겠죠? 500 이하, 2층 이하. 무슨 공장? 오이 공장. 무슨 공장? 오이 공장. 믿거나 말거나. 자, 그 다음에 5번 농업이나 수산업을 조성치 위해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200 이하의 창고. 그죠? 창고 두 글자 200 이하고요. 그 다음에 축사니까 400. 작물재배 400 이하. 신고 대상이 너무 잘 나와요. 나 일본 문제도 많이 넣는 이유가 다양하게 한번 해본 겁니다. 잘 나오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쉬운 것들을 한두 개만 빼고요. 11번은 좀 뺄게요. 풀어주시고요. 자, 12번. 같이 볼게요. 12번.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1번, 읍면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의 건축. 맞죠? 창고 200 이하. 2번. 바합이 85제곱미터 이내의 신축. 아니, 그죠? 증축, 개축, 재축입니다. 틀렸어요. 신축 아니에요. 답 2번. 3번.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얘는 신축자 들어가도 맞는 겁니다. 건축은 여기 신축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국토법상 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오이공장 2층 이하이면서 500 이하인 공장 신축. 5번. 주요 구조물 해체 없이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맞죠? 예. 13번은 여러 풀어주세요. 아까 전에 말한 거 있지? 6가지 수선 구간이니까 한번 풀어주시고요. 14번. 신고 대상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맞죠? 자, 여기서 문제 있는데 요약집에 이게 빠졌더라고요. 나는 이거를. 요거 해야 됩니다. 요거는 기본성이 있는데 새로생 법률이기 때문에 문제는 오늘 이때 하려고 내가.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신고 있죠. 신고는요. 신고가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접수된 신고 수리 여부 접수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얼마 내에? 써보자. 만약에 신고했다. 그러면 허가권자인 강명시장이 요 기본서 있는데 얼마 내에? 5일 이내에 뭐 한다고요? 신고 수리 접수 사실 통지입니다. 신고 수리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보니까 야, 이것은 5일 이내에 하기가 애매해. 이거 뭔가 조금 심의를 거쳐야 돼. 협의를 해야 돼. 5일 이내에는 하기 어려워.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돼. 라고 만약에 여기서요. 심의 등이 필요하다면 요것도 봐요.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얘를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통지합니다.
아시겠죠? 요건가 심의 등이 이렇게 합니다.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통지합니다. 얼마 내에? 5일 이내에. 통지한 거죠? 그런 다음에 얘는 이 필요 없으면 이게 필요 없으면은 그냥 5일 내에 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거 심의해야 되겠다, 협의해야 되겠다. 좀 시간이 좀 더 걸려. 그러면 5일 이내에 요거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통지합니다. 요게 필요하면 요거 통지했으면 통지한 날로부터 얘는 뭐요? 요렇게 20일 내에 요거는 심의하고 하루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죠. 똑같이 요거죠.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아시겠죠? 요 내용인데 현재 보니까 2번이 요겁니다. 신고받은 날부터 5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등등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3번은 이 통지가 뭡니까? 신고 수리 여부 통지가, 그죠? 통지가 이 법 등등의 심의 등등이 필요하다면 20일 이내에 통지해라.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뒤에 걸 먼저 쓴 거예요, 뒤에 거를. 얘를 지금 먼저 쓴 거 지금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신고 수리 여부 통보는 5일 이내인데 이걸로 인한 신고 수리 여부 통지는 20일 이내다 이 말이에요. 틀리게 하려고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4번 지문이 요거 앞에 거 요거요. 앞에 5일 4번 지문이 신고 등등 심의 동의 등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받고 5일 이내에 통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요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봐야 돼요, 요걸. 5번, 신고한 자가 신고로부터 2년 내에 공사. 신고는 몇 년? 1년. 신고는 1년이에요.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 없어지고 연장 1년이 따르죠. 신고는 1년, 허가는 미착수 2년, 공장 3년이고 세 개 동시에 있는 것이 연장 1년이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15번 풀어주시고요. 자 16번 봐. 16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 아닌 것 그렇게 해야 되겠죠. 1번 공업지역에서 2층이고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공장 신축. 신고죠, 그죠? 500 이하니까 2층 이하, 400은 500 이하잖아요. 잘 봐야 돼요. 만약에 400 이하 하면 틀려요. 400인 요거는 500 이하죠. 요 신고. 허가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150 미만이고 2층인 건축물 신축. 맞죠, 그죠? 요거요. 아까 관농자 도시외 지역에서 맞죠?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에 이름은 없는 거니까 원칙사가 맞는 겁니다. 이거는 신고고 신고. 3번 주요 구조부의 해체 없이 30층인 건축물에 기둥 3개 수선. 맞네. 기둥 3개 수선. 이건 신고죠. 4번 읍면지역에서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300제곱미터인 축사의 신축. 축사 400 이하니까 300 신고죠. 5번 계획관리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신축. 하여튼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뒤에 뭐 150이건 뭐든 간에 하여튼간에 얘는 뭡니까? 얘는 무조건 허가예요. 허가. 예. 5번은 허가 사항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